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좋은 정보 하나 드리려고요. 교육을, 안전교육을 들어가기 전에, 어제 이제 제가 그런 정보인데, 여기가 아니고 타 지역이지만, 타워 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은 모두 해당이 돼요. 타워 크레인, TC. 이 공사 시작 전에 안전관리계획서상에 타워 크레인과 실제 설치된 타워 크레인이 다른 경우는 시설안전공단의 재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재심의 없이 타워 운영했을 때는 국토부에서 벌점 3점이 부과가 돼요. 이 벌점 3점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라건설 속초 현장에서 벌점이 3점이 부과가 된 상태예요. 단 심의가 들어간 현장은 다수 있어요. 물론 이게 우리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아니에요. 공무나 공사 쪽에서 챙기고 실행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분들이 정보가 없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 살짝 공무나 공사팀장한테 실제 안전관리 계획서상에 타워 크레인하고 실제 설치된 타워 크레인이 다를 경우에는 이렇게 재심의 신청을 해야 된다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세요. 먼저 그냥 재심의 접수만 해놔도 국토부 점검 나와도 재심의 중이다 했을 때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 어차피 원팀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공무나 공사 쪽에 말을 해줘가지고 안전관리 계획서상에 처음에 제출해하고 심의를 받았던 내용하고 타워 크레인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때는 다시 재심의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중대 위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8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안전장치. 이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비싼 이런 장치나 부속품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거의 없어요. 몇만 원짜리, 몇천 원짜리 핀이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그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등하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안전장치는 안전시설물도 마찬가지고 안전장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안전장치는 임의대로 해지 및 변경을 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안전팀 승인을 받아갖고 실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안전장치라든가 안전시설물을 안전팀의 승인 없이 이걸 임의대로 해체했다. 그냥 바로 퇴출시켜버리세요. 그런 건 살인행위야, 살인행위. 아셨어요? 자, 안전장치 점검 항목은 이제 여러분들 카페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시면 눈으로 보면 다 읽을 수 있으면 다 아시는 거니까 저는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장치 임의 해체 및 변경을 금지하고 해체 및 변경 필요시 안전대책 수립 후 임원이라든가 안전 담당의 승인을 받았는가?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근데 임원까지 갈 필요는 없고 안전팀의 승인만 받고 안전팀이 알고 거의 적절한 조치, 대책을 세워서 하시면 돼요. 자, 장비 같은 장비 내부 작업 시 조작 패널이 조작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가동 시 설비 내 작업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 조치 전 후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 요일에 대해 개선 조치를 실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위험성 평가 나왔죠. 모든 작업, 제조업도 마찬가지예요. 제조업 건설 틀릴 거 없어요. 약간의 형식은 틀리더라도 위험성 평가하는 건 똑같아요. 형식,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작업에 있어서는 먼저 초기 위험성 평가를 하고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공정에 대해 가지고 공장이라든가 현장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감할 때까지 위험성 평가를 공정별로 하셔야 돼요. 해가지고 그런
위험성 편법에 의한 위험 요인이라든가 안전 대책을 세워서 작업을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다음. 자, 여러분들 이제 작업하다 보면 밀폐 공간 작업이 있습니다. 건축물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 제조업도 마찬가지야. 제조업도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수가 있어요. 실내 탱크라든가 이런 작업이 다 밀폐 공간에 들어갑니다. 자, 밀폐 공간 작업 전, 중 산소 농도 및 유해가스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소 농도 측정기도 있어야 되겠고, 그 밀폐 공간에 들어갈 때 흡배기, 그런 인슐레이션 설치해야 되고, 또 관리 감독자가 상주해야 되고, 또 그 내부 들어가는 사람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 그리고 무전으로 교신을 자꾸 할 수 있도록 하고 2인 1조 이상 작업을 하셔야 되고 유해가스 측정해야 되고, 이 반드시 중요한 건 하셔야 됩니다. 자, 점검 항목은 밀폐 작업 전, 중 산소 농도 및 유해가스를 측정하였는가 말씀드렸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정상 동종 유무 포함. 자, 산소 농도 측정기라든가 가스 농도 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점검 전에 확인을 하고 측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전교육, 여기 그 밀폐 공간에 의한 특별한 전교육을 반드시 시키셔야 됩니다. 몇 시간? 2시간. 자, 긴급 구조 훈련을 실시하였는가? 긴급 구조, 만약에 그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 신속히 구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밀폐 작업 시 보호구는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인가? 자, 밀폐 공간 작업할 때는 여러분들 산소 마스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보호가 있죠. 이런 보호구는 항상 여유 있게 챙겨놓고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공기 호흡기라든가 송기 마스크, 체결 상태라든가 구명 밧줄, 안전대 등이 다 구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자, 고소 작업. 우리나라 특히 건설 현장에서 최고로 많은 떨어지는 사고의 근본지죠. 고소 작업. 고소 작업은 추락 방지 조치, 안전대당 이런 걸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고소 작업 시 안전 벨트 고리 체결을 안 하면 한 개도 아니고 2개, 3개씩 하고 다니는 형편에 이걸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이 안전뿐만 아니고 전 관리자들이 감독을 하고 보고 안 돼 있으면 바로 즉시 교육을 시키고 착용하게끔 하고, 그것도 어기면 바로 표출을 시키대요. 그러는 사람들이 꼭 사고를 낸다니까. 자, 점검 항목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고 안전대를 걸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추락 방지 조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별도로. 또 떨어짐, 추락을 요즘에 이제 이 한국말로 떨어짐이라고 하죠. 떨어짐, 추락, 떨어짐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되어 있는가? 추락 방지망이라든가 여러분 신문 바닥에다 이제 떨어짐 사고에 대비해갖고 에어매트도 깔고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개구부 안전 헬스 추락 방지 등 설치는 되어 있는가? 자, 개구부는 반드시 막아야 되죠. 개구부 우를 만들어서 막든가 아니면 바닥 공간을 덮든가 해가지고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개구부. 그리고 안전 헬스도 바로 설치를 해야 되고 추락 방지망 설치를 해야 됩니다. 떨어짐 방지를 위해서. 만약에 근로자가 떨어졌을 때 추락 방지망에 안전하게 걸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설치를 하시고, 이런 건 전문적인 그런 시설팀을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 이건 이제 철골 작업인데 동영상은 나중에 그 카페에 들어가서 보시고요. 자, 다음. 자, 전기 작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기 작업은 비활성 상태를 확인 후 작업한다. 자, 활성이 되어 있으면 작업 사망사고 나겠죠. 반드시 전기 작업할 때는 위험은 비활성. 자,
전원이 다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 점검 항목은 검정기, 계측기를 사용하여 활선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활선 유무. 이 전원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지 꺼져 있는지 이걸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을 해야 되고, 작업 전 활선 경보기 정상 작동 확인 포함 차단 스위치 시검 및 통전 금지 표시 미부착, 이런 정전 작업 시에 갖춰야 할 그런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겁니다. 자, 절연용, 이것하네. 절연용이 아니고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 또는 설치해야 된다. 자, 전기 작업할 때는 이 안전모드, 우리 안전모 쓰는 게 A, B, E죠. 그거 써도 되지만 전기 작업할 때 쓰는 그 안전모가 따로 또 있어요. 전기만을 위해서. 그런 안전모를 사용하고, 이 신발 같은 것도 장갑 같은 것도 다 절연용으로 착용을, 보호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절연 작업, 절연모, 절연화, 절연 매트 등 이런 걸 좀 갖춰서 전기 작업할 때는 사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 중량물 작업. 이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중량물 작업을 아주 많이 합니다. 자, 중량물 작업은 이탈, 전도 등의 이탈, 전도 또는 낙하도 하나 들어가요. 낙하 등의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있다면, 중량물 작업 시에는 반드시 중량물 작업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장비, 무슨 장비를 써가지고 무슨 내용으로 무슨 중량물을 몇 톤짜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내릴 것이다, 이런 작업 계획서가 나온 상태에서 작업을 허가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또 공사팀에서 선배라고, 야 네가 좀 해, 웃기는 하지 말라고, 그냥 당신들이 해서 주라고 이게 딱하고 말씀드려요. 절대 그 공사 이런 서류, 안전해서 하는 서류는 공사에 대한 건 없어요. 아시죠? 자, 점검 항목. 중량물 취급 시 이탈, 전도 등의 방지 조치는 되어 있는가? 이탈, 전도. 이탈을 낙하로 보면 되겠네, 낙하로. 중량물 고정 상태, 부딪힘 방지 상태, 무게 중심 표시, 운반 경로 간섭을 확인하고, 중량물을 내리고 올리고 할 때는 반드시 중량 끝에다가 유도로프를 한 5m 정도 설치해가지고, 그 유도로프를 가지고 이 중량물을 이동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괜히 자꾸 손으로 따라다니다가 이게 이탈이 돼갖고 낙하돼가지고 괜히 그냥 좋은 세상 못 보지 말고, 반드시 유도로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지게차. 특히 지게차는 건설 현장에서도 그러겠지만, 제조업 현장에서도 지게차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사고가 또 많은 것이 이 지게차예요. 자, 지게차 작업은 산의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산의 속도는 어떻게 준수할지 몰라도 그 안에서 안전벨트까지 착용하는 운전원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들 수 있으면 안전벨트를 착용시키세요. 점검 항목은 지게차 이동 및 작업 시 산의 속도 10km를 준수하고, 이 키로수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맞게끔 10km로 할 수 있고 20km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현장에 맞게끔 속도를 여러분들이 정하십시오. 그리고 안전벨트,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반드시 교육을 시키고, 지게차 운행, 작업 반경 내에는 보행자, 작업자가 없도록, 있는가 확인하는 게 아니고 없도록 밝히세요. 그러니까 지게차가 작업할 때는 반드시 신호수를 하나 세워서 지게차보다 앞에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호루라기 불어가면서 지게차 작업 반경 내에 지게차 작업 반경 내에 이런 타 근로자가 출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좀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 화기 작업.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고,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개보수 공사할 때, 아니면 공장 어디 보수 공사할 때, 이런 화기 작업을 용접이라든가, 절단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많이 하겠죠. 자, 그때 화기 작업은 주변에 가연성 물질, 인화성 물질이
반드시 격리 조치가 되어야겠죠. 인화성 물질을 없애라는 얘기야. 인화성 그 물질이 없으면 불이 날 일이 없겠죠. 자, 그리고 자, 이 화기 작업을 할 때는 특히 상부 작업할 때는 바닥에다가 버미그라스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그걸 성면 저기로 되어 있는 걸 썼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버미그라스라고 있어요. 좀 비싸긴 해도 그걸 이용해서 불티 비산이라든가 이런 거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또 하부에는 반드시 화기를 감시할 수 있는 화기 감시자, 이게 안전관리 밑입니다. 화기 감시자를 배치해서 한 손에는 소화기, 한 손에는 소화수, 이걸 가지고 이 불티가 비산되어 가지고 어디에 화재가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정도 배치하는 것도. 자, 점검 항목은, 화기 작업할 때 점검 항목은 이 주변의 인화성 물질에 대한 격리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최소한 10m 이상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불꽃 비산 방지, 불티 비산 방지 조치는 적절한가. 반드시 불티가 떨어지면 그걸 위에서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불티 비산 방지 포를 제작해서 화기 작업을 해주시고, 불연 재질 불바지 포 설치, 화기 감시자 배치, 여기 나오네. 화기 감시자를 배치하고, 이 불연 재질 불바지라는 건 성명포, 생각났다. 성명포를 옛날에는 썼어야 했는데 유해 위험 그런 물질 때문에 그걸 못 쓰게 하고 요즘 이제 버미그라스를 사용해서 그런 불바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걸 많이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요즘은 기성품도 많이 나와요. 그걸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학물질 작업, MSDS죠. 화학물질 작업은 누출 방지 조치, 밸브 크로스, 밸브를 잠그고 잔류물을 제거 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화학물질 작업할 때는 화학물질 작업은 누출 방지 조치를 하고 잔류물 제거 등을 해야 됩니다. 자, 점검 항목은 작업자는 취급하는 화학물질 정보를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취급하는 그 화학물질이 뭐 경유인지 신난지 뭔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내가 작업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MS 그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산업안전공단 그 자료실에 가면 있습니다. 그 QC신분으로 비치를 하고 어느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하고 작업자가 그걸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업 전에 MSDS 그 교육을 시키면서 이걸 다 인지를 시켜야겠죠. 그리고 배관 및 배관 파트 교체 시 밸브 그 잠그는 거, 크로스 및 배관에 남아있는 잔류물을 제거하고 작업 중 열지 못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자, 이번에는 8개 룰 그 지킴이가 지나갔죠. 이번에는 이제 모두 공통으로 점검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공통 점검 항목. 자, 위험 작업 시 안전 담당자 또는 관리 감독자 등 감시자, 작업 주의자, 현장에 미상주했는가? 미상주했는 거 아니고 상주를 해야 되는 거야. 상주를 해야 된다. 위험 작업 시에는 반드시 관리 감독자, 작업 주의자, 안전 담당자 꼭 상주를 시키래. 단 자사 작업에도 밀폐 화기 감시자 및 배치하는 경우 마찬가지야. 자사 작업이 아니라 타사 작업도 마찬가지야. 꼭 안전 담당자, 관리 감독자, 작업 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위험 작업할 때는 현장에 상주를 해야 된다는 거 아시고, 즉시 작업 중단 항목 외 지적 사항에 대한 1차 경고 재발생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1차 경고 필요 없어요. 작업 중단할 그 정도의 위험성이 있으면 바로 작업을 중지시키고 이 작업에 대한 공사 담당 부르고 이 업체에 대한 현장 소장 부르고 거기서 뭐뭐뭐 지적 여러분들이 파악한 거 이렇기 때문에 작업 중단했으니까 이 팀을 보내든가 아니면 똑바로 하든가. 그런데 한마디씩 욕도 해도 돼요. 소리도 지르고. 이 안전관리자는 폼생품사야. 폼생품사. 자신이 있어야 돼. 자신이. 자, 그리고 안전작업허가서 미발행 및 허위 작성하였는가. 자, 저희는 하고 있는데 이 안전작업허가서 이 안전작업허가서는 그 전날 4시까지
공사에서 협력업체 작성해서 공사에서 그 검토하고 해서 안전팀으로 승인을 받으러 와요. 그러면 안전작업허가서에 보면 그날 그 명일, 내일에 대한 위험 요인이라든가 안전 대책이라든가 작업자는 몇 명이 들어갈 건지, 뭔 화기 작업을 할 것인지, 장비 작업을 할 것인지 작업이 정말 쫙 나와요. 응? 자, 그런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거기다 다시 반려를 시켜서 더 작성해오라고 하고. 자, 일반 작업 허가 같은 건 보고 뭐 별 위험이 없다고 뭐 바로 해주면 되고요. 뭐 허가받지 않는 사람이 작업을 실시하지 않았는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작업을 시키면 안 되죠. 그 작업에 대한 허가를, 이 작업 허가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안전작업을 허가서를 발행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그 다음날 해야 되고, 그 작업 허가서에 나오는 시간표대로 공사 담당, 안전, 일일 안전 순찰자 등이 가면서 작업자 그 인원수도 체크해보고 공정에 맞게끔 작업하는가, 안전하게 작업하는가 이런 것도 체크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하는 만큼 안전사고는 발생되지 않아요. 관리를 않기 때문에 이런 그 규칙을, 허가를 내줬는데 그런 그 규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큰 고귀한 생명도 잃어버리는 거고, 불구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불구가 됐을 때 그 남자들은 그 가정, 본인의 가정에 가정 파괴범들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 다친 놈이 나쁜 놈이에요. 왜 자기 혼자 다치면 되지? 다쳤어. 자기 가족들까지 힘들게. 자기 하나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파괴될 수가 있다는 거 절대 기억하십시오. 다치지 마세요. 이 안전 규칙 꼭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지키면서 안전하게 작업하십시오. 자, 오늘은 이 8대 그 내 생명을 지키고 너의 생명도 지키는 그런 안전한 8대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 오늘 또 이거 말씀 듣고 내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저보다 더 우월한 안전관리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저보다 이제 신규로 채용되고 최근으로 오는 안전관리자들이 안전서류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알고 현장에서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뿐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알아서 하는 건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제가 좀 부족하고 실수하는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거나 서류 주는 것 중에서 더 좋게 받아들이고 더 좋게 만들고 서류도 더 좋게 만들고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들한테 제 걸 다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